저는 스트레스를 잘 받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슬럼프가 오면 깊고 길게 가는 편입니다. 슬럼프 때문에 더 스트레스를 받고 그 스트레스가 다시 더 깊은 슬럼프를 불러오는 악순환에 빠집니다. 제가 그런 성향이란 걸 알고 나서는 그걸 극복해 보려고 정말 많은 노력들을 했는데요. 뇌과학에서 답을 찾아보려고 관련된 책들을 무지 사서 보고 있기도 하고 명상도 예전부터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너무 격렬해서 남들이 왜 그런 미친 짓을 하냐고 하는 그런 스포츠를 한 10년째 계속 하고 있기도 하고요. 최면으로 무언가 해결이 되지 않을까 해서 TV에 종종 나오는 유명한 최면 전문가를 찾아가서 몇백만 원을 주고 1대1 장기 프로그램을 수강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것들은 저와 맞지 않아서 포기한 것도 있는데요. 어떤 것들은 정말 괜찮아서 다른 분들도 꼭 아셨으면 좋겠다 싶은 도움이 되는 것들도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모아서 영상으로 공유할까 합니다. 스트레스를 덜 받고 즐겁게 무언가를 하려면 결국 습관을 들여야 하고, 습관을 들이기 위해선 뇌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것이 나름의 결론인데요. 그걸 이해하기 위한 기초 지식 차원에서 훈련으로 뇌 구조가 물리적으로도 바뀔 수 있다는 사례를 설명드려 볼까 합니다. 훈련으로 노안이 개선된 사례인데요. 이게 과학적으로 진짜 가능한 건지, 이게 직장 생활을 하는데 어떤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커넥팅닷TV의 장프로입니다. 저는 매일 아침에 샤워하기 전에 팔굽혀펴기를 합니다. 처음엔 10개도 겨우 했는데요. 지금은 매일 30개씩을 합니다. 건강상의 이유보다는 심리적인 이유로 하는 거라 여유가 좀 있어도 딱 30개만 합니다. 그런데 팔굽혀펴기를 정말 잘하는 사람은 연달아 몇 개나 할 수 있을까요? 기네스북에 따르면 미국의 찰스 세르비치오라는 사람이 1993년에 21시간 21분 동안 46,001회를 했다고 합니다. 계산해보니 1.7초당 1개씩 21시간 동안 계속 팔굽혀펴기를 한 셈인데요. 그 사람도 처음부터 그렇게 잘하지는 못했을 겁니다. 저처럼 10개도 겨우 하던 시절이 있었겠죠.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대단하긴 하지만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겠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훈련으로 근육이 점점 발달하기 때문에 점점 더 많은 팔굽혀펴기가 가능하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뇌도 훈련을 거치면 근육 변화듯이 변화해서 예전엔 불가능했던 것들이 가능하게끔 물리적으로도 변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뇌의 가소성이라고 부르는데요. 뇌에 가소성이 있다는 사실은 십수년 사이 비교적 최근에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릴 때 우유를 먹지 않았던 사람은 우유를 소화시킬 수 있는 효소를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우유를 먹으면 설사를 하게 된다고 하죠. 그런 것처럼 특정 나이대까지 습득하지 못하면 나이를 먹어서는 더 이상 습득할 수 없는 뇌기능들이 있다는 것이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언어 감각이나 음감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경우인데요. 그런 사실들 때문에 성인이 되어 뇌가 굳어지면 뇌는 더 이상 변하지 않는다고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십수년 사이에 성인이 되어도 뇌가 계속 변한다는 사실이 연구 발표되어지고 있습니다. 추상적인 사고 활동이지만 특정 패턴의 사고를 반복하면 뇌의 특정 부위가 실제 물리적으로 변해서 두께가 두꺼워지거나 뇌 성분 중에서도 사고 활동이 집중될 때 활성화되는 회백질 성분이 늘어난다는 것이 계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런 연구 중에 하나가 훈련으로 노안을 개선시킨 사례인데요. 대개의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 노안이 되면 수정체가 탄력을 잃고 초점 조절 기능이 약화되고 흑백 명암을 식별하는 기능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 늙으면서 자연스럽게 시력이 떨어지는 것이죠. 노안이 온 사람들을 대상으로 훈련을 했다는데요. 일주일에 3번 정도 30분씩 훈련을 했다고 합니다. 화면에서 작은 이미지를 찾아내는 훈련이었는데요. 이미지의 색과 배경의 색이 비슷해서 찾기 힘들지만 집중을 하면 어렵게라도 이미지를 찾아낼 수 있는 그런 훈련이었다고 합니다. 처음엔 잘 못 찾았다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빠르고 정확하게 이미지를 찾아낼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3개월 정도 지나니까 훈련을 시작하기 전보다 60% 정도 더 작은 글씨를 읽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시력 향상은 참가자 모두에게서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모든 참가자들이 안경 없이 신문을 읽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능력은 훈련에 참가하기 전에는 거의 대부분의 참가자들이 불가능한 일이었다고 하는데요. 글자를 읽는 속도 역시 3개월 전에 비해 훨씬 빨라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사를 해봤더니 아무도 실제 시력이 증가된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수정체의 탄력은 예전과 그대로고 초점 조절 능력에도 똑같은 수준으로 문제가 있었고 명암을 식별하는 기능도 그대로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뭐가 바뀐 걸까요? 시각 신호를 해석하는 뇌의 기능에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시각 능력과 관련된 눈의 기능은 그대로인데 뇌의 시각 정보 분석 능력이 훈련을 통해 업그레이드 된 겁니다. 흐린 이미지에서 얼룩덜룩한 번짐 현상을 제거하고 선명도를 높이는 법을 뇌가 훈련을 통해 터득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건 마치 요즘 출시되는 디지털 카메라에서 렌즈 밝기나 화소수는 그대로인데 영상 처리 엔진이 디직7에서 디직8로 바뀌면서 더 선명한 화질이 가능하다고 선전하는 것과 비슷해진 겁니다. 디지털 카메라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디직6, 디직7이라는 용어에 아마 익숙하실 겁니다. 후천적인 훈련을 통해 뇌구조가 변한다는 사례들이 이것 말고도 많이 발표된 바 있습니다. 영국 런던의 경우 택시 운전을 하려면 상당히 긴 기간에 걸쳐 테스트를 통과해야 면허가 주어진다는데요. 특정 골목에서 특정 골목까지 최단거리 이동 경로를 구두로 설명해야 한다거나 특별하게 생긴 입간판, 건물의 위치 등을 완벽하게 암기해야 블랙캡이라고 하는 런던 택시의 운전면허가 주어진다고 합니다. 라이센스 받는데 2-3년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요. 이 시험을 통과한 사람은 시험을 응시하기 전과 비교해서 공간 감각을 다루는 해마라는 뇌부의 두께가 두꺼워지는 현상이 관측된다고 합니다. 런던 거리를 입체적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하다 보니 해당 뇌부위가 변화되었다는 것이죠. 수상적인 사고 활동만으로도 뇌가 물리적으로 변한다는 것이 이제는 거의 정설이 되었습니다. 뇌가 물리적으로 바뀐다는 사실은 그 안에 생화학적인 구조나 작동 방식, 외부 변화에 대한 반응 방식 등도 모두 같이 바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비관적인 사람이 의식적인 훈련을 통해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사람으로 변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신만의 비전이나 목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몰입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현상을 설명해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후천적인 노력으로 우리 뇌는 바뀔 수 있다. 우리 뇌는 가소성을 지니고 있다라는 것이 오늘 영상의 주제이고요. 비관적이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들도 노력하면 바뀌고 바뀐 성향이 신체적인 건강에도 영향을 준다는 등의 내용들을 이어지는 영상에서 계속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커넥팅다 TV의 장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